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장문 두 번째 거 들어가죠. 질문을 합니다. 문왈 긋기를 상설진여 위에서 말했습니다. 상설 위에서 말했다 이 말이죠. 진여는 기체가 평등 리일체상 그랬어요. 그 본체가 평등하다는 건 뭡니까? 위아래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고 구별이 없고 뭐 이런 뜻이요. 평등하여서 리일체상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상을 떠났다. 자, 체와 상, 본체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구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늘 그대로이고 본질인 거죠. 그런데 상은 조건마다 달라지고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하고 그게 상이죠. 모습이 늘 변하는 파도와 같이 물이라는 본체는 변함이 없지만 파도는 늘 변하죠. 근데 잘 보십시오. 본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파도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파도 속에도 본체가 아닌 건 아니죠. 파도도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모습이 변하는 것들, 희노애락이 그렇고, 생각이나 느낌이 그렇고, 마음에 의해서 잡히는 수많은 마음의 파도들, 무의식적인 믿음들, 이런 것들이 다 끊임없이 형성되었다가 사라지고 변하는 상들인데, 그 상들이 본질이 아닌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파도도 물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 오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 감정들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은 본질이 아니고 따라서 현상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로 파도는 그 자체가 이미 물이고 따라서 물을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똑같이 우리의 감정들도 사실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변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 모습과 상은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느낌도 변해요. 그럼 그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뭔가 변하지 않는 게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파도에 있어서는 변하는 건 뭡니까? 모습이에요. 물의 모습이 바뀌는 게 파도죠. 물의 모습이 변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도라고 이름 붙여놓는 건데 파도가 물이 아닌 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변합니까? 파도가 아무리 변해도 물은 변하지 않잖아요. 파도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그 모습 안에 변함없는 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들, 우리 내면에서 파악되는 그 모든 것들, 느껴지고 마음에서 잡히는 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다양한 차이들을 보여주는데 그 차이들 중에 변함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볼 줄 안다면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체가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변함없고 늘 한결같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평등하다. 그래서 체는 상을 다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을 떠나 있다는 말은 상은 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을 이루는 본질은 이미 상과 함께 있는데 상이 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모습이 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의 모습이 물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는 평등하여서 늘 항상하여서 일체의 상을 떠나 있다. 모습을 떠나 있다. 우리가 근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캐치하는 것은 다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서로 미지가 미지를 설명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X가 Y와 Z를 설명해 주고 Y와 Z는 X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본체, 실체가 없어요. 상의 실체는 본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대에 비유하는 거죠. 갈대 하나는 결코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분노는 분노 혼자 있을 수 없는 게 그 밑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생각, 그 생각에 붙어있는 믿음의 힘, 에너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그럼 또 뭘로 이루어졌느냐? 생각은 수 없는 경험의 느낌들로 이루어져 있죠. 경험들이 붙어 있어야 생각이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미미한 생각들, 그 느낌들에 드디어 에너지가 붙어야 또 생각 자체만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에너지가 붙어야지 힘을 발휘해요. 그럼 에너지는 또 뭐냐?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에너지는 미미한 분열에 의해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갈등이 심한 곳에 에너지가 강렬하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에너지라는 것 자체도 결코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분열과 그 분열이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는 것, 이게 상이라는 거죠. 근데 본질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 모든 모습들을 떠난 곳에 있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운, 하, 부설, 체, 유, 여, 시, 종종, 공덕. 자, 그 체는 그런 상을 모든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는 상을 떠났다고 했으면서 왜 다시 운, 하, 부설 어째서 다시 말하느냐? 뭐라고? 체가 유, 여시 이와 같은 종종 다양한 공덕, 많은 공덕이 있다고 말하네요.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했는데 많은 공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체는 상을 떠났는데 여러 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체라는 것은 하나인데 오직 변함없는 그것일 뿐인데 무슨 여러 가지 공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체와 상과 여러 가지 공덕들은 여러 가지란 측면에서 상에 해당된다고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진여는 체니까 진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답하기를 수, 신류, 차제, 공덕의 이 모든 공덕의 뜻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무차별지상 그 상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등동일미 같이 하나로 다 하나의 맛이다. 일미다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진여만이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파도와 물에 비유한 얘기와 같습니다. 파도는 수도 없이 많은 모습들을 지니지만 즉 공덕은 수많은 모습들을 실제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의 측면에서 물이라는 측면에서 모습이 아니란 측면에서는 차별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맛이다. 물맛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진여 오직 진여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묻는 사람은
상이라는 측면에서 상과 체를 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가 변함없는 거라며 여러 가지 모습을 어떻게 또 띈다고 할 수 있느냐, 변함없는 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을 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건 모습의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묻는 사람은 모습과는 다른 질적인 측면을 아직 보지 못하니까 모습을 가지고만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차의 운하, 이 뜻은 무슨 의미인가? 자, 그것은 이 무분별리 분별상, 무분별로 분별상을 떠나니 시고로 무이다. 이런 뜻으로 둘이 아니다, 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현상의 측면에는 여러 가지 공덕이 있지만 본질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차이가, 차별의 상이 없는 거다. 오직 하나의 맛인 물이 다양한 모습을 띠는 것과 비슷하죠. 그 말은 무분별로 분별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무분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별이 생겨나기 이전, 그 분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무분별인데 우리는 밖을 보면 어떻습니까? 밖에 뭐 컵이 있고 탁자가 있고 책꽂이가 있고 벽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별해서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을 보는 건 누굽니까? 내 마음의 흔적들이 분별을 해내는 거죠. 경계를 짓고. 내 감각에 와닿은 느낌들의 차이, 이런 것들이 분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즉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분별되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보는 내 눈에 있다라는 것,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분별은 그 마음에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별이 없는 무분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하는 상을 떠나 있게 되는 거죠. 무분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별이 없는 마음의 본질, 그것으로 분별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분별이 가득한 세계인데 지금 이 순간 분별 없이 동시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분별이죠. 무분별의 본질은 분별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차별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둘이 따로 없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대승신론 소에 보면 차별하면서도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별을 하는데 둘이 아니에요. 이게 모순되는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모순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은, 모순되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모습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모습의 차원에서 보면 모습이 다른 것이 어떻게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모습의 차원에서는 결코 여러 모습이 하나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습의 차원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하면서도 이 말은 모습의 차원입니다.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은 모습의 차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모습의 차원에서만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두 가지를 같은 차원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